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분 분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이런 건데요. 그 망인이 2017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그로부터 3년 전에 하나은행과 그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재산에는 그 예금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망인이 살아 계실 때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나의 둘째 딸에게 이 모든 재산을 주어라 라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망인이 사망하시고 나서 망인의 첫째 아들의 대습 상속인, 첫째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아들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대습 상속인으로서 이 3명이 그 망인의 둘째 딸,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0년 성남지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또 항소해서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두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났죠? 네, 성남지원에서 있었던 그 1심 판결에서는요.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 및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탁자인 하나은행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대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제외를 시킨 거죠. 그러면 성남지원의 1심 판결에서는 그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인해서 둘째 딸에게 간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이죠? 원고의 항소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있었는데요.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원고의 유류분이 충족이 모두 됐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는 그 대상 여부를 판단을 그냥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유언 대용 신탁으로 3억과 부동산을 둘째 딸이 가져갔는데 뭐 그걸 넣고 계산해도 유류분 부족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유류분이 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망인이 뭐 유언으로 얼마를 주든 아니면 누구 딴 자식한테 또 딴 상속인한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상속분으로서 생길 수 있다. 이런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이제 그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사촌 이내 혈족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 유류분 권리자는 그 망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망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그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류분권자는 상속 순위 1, 2, 3순위, 4순위까지 있는데 4순위인 사촌인의 반계 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닌 것이죠. 네,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그 다음에 직계 존속하고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는 항상 그 빨리 제기해야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제기를 해야 되죠? 네,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설명할 때는 단기 1년, 장기 10년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단기 1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부터 이제 1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 대부분 뭐 가족 내에 있었던 증여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망인께서 돌아가시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간편할 것 같고요. 안전하려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장기 10년이 해당되는 사안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이제 다른 그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한테 뭐 대부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하면 되는데 다만
그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10년이 초과되면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할 네. 수가 없다. 예. 예,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이 뭔가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자가 이제 금융회사한테 자신의 이제 자산을 맡기고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자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이제 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계약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정한 수익자한테 그 자산을 분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도 이 자산의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받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행 법상에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가 이제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데요. 로펌이나 병원 이런 데서는 그 신탁을 받아서 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가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달라라고 맡기면서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이제 그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배분해 달라 이런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증이라고 하면 유증이 유언에 의한 증여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유증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증이라고 하면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속인들한테 증여가 되겠지만 네. 생전에 유언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나의 재산을 이제 증여한다. 네, 이렇게 이제 남기는 경우에 이게 이제 유증이 되는 거고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은 그 상속인이라거나 아니면 또 네. 사망 이후에 이제 수익자하고는 별개로 네. 그 금융회사와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하는 그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수익권에서 가장 차이는 뭐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망인 명의로 계속 남아 있다가 망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이 그때 변동이 되는 것인데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망인의 재산이 일단은 수탁자, 은행, 보험, 증권사로 이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이 네. 되고 나서 그 망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수익자, 뭐 상속인들의 일부라던가 아니면 제3자라던가 이쪽으로 다시 또 이전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에 관해서는 뭐 일종의 이제 유언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효과도 있는데요. 그 유언으로 인해서 그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을 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네. 유언 대용 신탁도 이제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그런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설명한 이 소유권의 문제. 예. 네, 그러니까 그 이 망인의 재산이 그 금융회사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왔던 그런 유류분 분쟁이나 또는 향후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재산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이제 이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상속 분쟁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앞선 판례를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그러면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지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 그 재산으로 들어가는가? 무조건 빠지게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성남 지원의 1심 판례는 빠진다 이렇게 본 거고, 네.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그거는 일단 뭐 그러건 말건 유류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남 지원의 1심 판례가 맞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성남 지원의 그 판결 취지는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우선은 그 이제 수탁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네. 이게 민법 1114조에 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걸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네. 1114조가 뭐예요? 네, 1114조의 내용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1년 이내
네,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만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설사 그 1년 이전에 한 증여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함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언제 줬던 뭐 1년 전에 줬든 1년 내에 줬든 아니 왕창 그 전에 줬든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받아간 거는 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제3자 상속인이 아닌 제3자한테 준 증여는 1년 뭐 이내냐 아니면 사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냐 아니면 그 전이냐를 나눠서 1년 이내 거는 다 들어가고 그쵸? 1년 그 전에 한 것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그 유언 대용 신탁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언 대용 신탁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제3자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 이전이다 보니까 수탁 회사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 보험, 증권사로 일단 이전이 돼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제3자한테 갔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이 1114조 규정에 따라서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남지원에서는 그 사망 이전 1년 이내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1114조 규정에 따라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무조건 그 유류분 대상 산정 재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 수탁자 회사에게 재산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한테 일단 간 거다. 갔으니까 1년 내에 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 한 거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런 판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례를 굉장히 과도하게 해석하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무조건 유류분 대상 산정 재산에서 빠져버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취지는 네, 아니죠.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일단은 수탁자 회사한테 가니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서 그 다음에 1년 전이냐, 1년 내냐, 아니면 그 전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그런 네, 판례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그 판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뒤바뀔 여지는 있죠. 바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바뀐다면 이건 뭐냐면 그러면 똑같은 재산을 유언으로 누구한테 줄게 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안 바뀌다가 망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유류분 대상으로 들어가고 1년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해서 누구한테 줄게 라고 하면 그때 이미 미리 수탁 회사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속인이든 제3자한테 가는 거니까 도대체 그러면 딱 똑같은 결론인데 유언 대용 신탁을 했을 때는 단지 뭐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1114조를 적용을 해서 1년 내인가 그 전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판례가 뒤바뀔 여지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하급심 판례 같이 만약 판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류분 대상 재산에서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망하기 1년 이전에만 하면 유류분 대상 산정에서 빠질 수 있다. 그 정도로서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법원에서 그 재판 중에 이제 판사님이 자기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네, 그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그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법률을 심판을 청구를 한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속인은 내 맘대로 재산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제한을 하고 또 그 내 맘대로 줌으로써 그 받는 사람은 왕창 받게 되는데 내 재산을 왜 유류분 때문에 뺏겨야 되느냐 이런 이제 제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이
그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망인이 배우자한테 이제 뭐 유언으로도 왕창 줬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그 뭐 엄마를 상대로 또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고 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구하라 사건도 있죠.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구하라 씨를 전혀 케어하지 않은 뭐 일방 부모에게도 그 유류분을 줘야 되냐, 부요 자식한테도 유류분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유류분이 지금 위헌 소송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요, 변호사님께서 구하라 얘기를 이 유류분 사건에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구하라 사건은 그 이제 망인인 구하라 씨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류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속 재산 분할에서 기여분의 문제로 가는 거죠. 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구하라 사건은 이제 구하라 사망 당시에 뭐 누구한테 재산을 유언으로 몰아주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 기여분을 더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구하라를 케어하지 않은 일반 부모에게도 재산이 가는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유류분 문제도 같이 이제 나왔던 건데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류분의 위헌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류분의 위헌 판단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유류분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올라간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과거에도 유류분 제도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위헌 법률을 심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전부 다 합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긴 했었죠. 네. 판단을 하긴 했었고, 그 이후 그 과거에나 뭐 그 이후에나 이런 그 망인의 이런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계속 꾸준하게 비판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그 과거에 전혀 이제 재산을 받지 못한 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망인이 이제 말하자면 뭐 옛날에 이제 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망인은 그 첩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첩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첩의 재산을 증여한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버리게 되면 그럼 이 조광지처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고 자식도 혼자 힘으로 다 키웠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류분 제도라는 게 처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그러면 실제에서도 유류분 제도 때문에 좀 보호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거죠. 상당히 있죠. 그러면 무조건 뭐 위헌으로 가기보다 그 유류분을 이제 직계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그 법정 상속된 2분의 1,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 이슈는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분 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성남지원에서 있었던 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상속 개시 전 1년 이전에 있었던 증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유류분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묘수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향후에 이제 그 하급식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유언 대용 신탁 그 경우도 사실상 뭐 유중하고 효과는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급심 판례가 바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는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유언 대용 신탁에 따른 수익자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 상속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로 인한 이제 세금 절감 효과는 없어진 거고, 이걸 실질적인 상속으로 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판례가 상급심에서
바뀔 여지도 있다.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 유언 대용 신탁 계약도 유증과 거의 유사하게 본다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상급심에서 바뀔 여지도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